남쪽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 DC에 도착한 이후에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서 헌화를 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죠. 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만남, 이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상황인데요.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와 현안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전략까지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처음으로 만나는 일정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을 이제 만찬에 초청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악수를 조심하라. 트럼프의 악수를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네. 참, 이런 경우도 없었어요. 과거에는.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예측 불가능하다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그 행동을 하나의 그 외교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메르켈 총리하고 악수하는 장면에서 메르켈 총리가 여성 정치인인데 악수를 하자고 하는데 일부러 외면하고 피하고,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엄청나다는 것을 불만을 표시한 건데, 예. 한국에 대해서 그런 장면이 나오면 이건 정말 곤란하죠. 아니, 그 악수 하자고 그러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다른 구두로 앞으로 무역 불균형 시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독일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무례한 정치인이다, 트럼프에 대해서. 본인한테도 안 좋을 텐데 그런 행동을 하는지 독일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보기가 아니고 제 3자가 볼 때도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베 총리하고 악수할 때도, 예? 네. 엄청나게 꽉 찐 모양이에요. 그러고서 막 끌어당기고 악수할 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력이 참 대단한 모양이에요. 네, 예? 아베 총리가 이제 빼려고 그러는데 꽉 붙잡고 안 놔주면서 자기 왼손으로 갖다 또 그 아베 총리의 손등을 이렇게 쓰다듬고 정말 착하다 이렇게 아주 그냥 자기 마치 애완견 다루듯이. 그러니까 아베 총리도 속으로는 기분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근데 이제 프랑스의 새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은 네. 거꾸로 그걸 역용해서 자기가 젊은 지도자인데 정치적 강단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것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제 풀려고 그러는데 계속 잡고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오히려 당혹하게 만들어서 그 이후로 지지도가 훨씬 올라갔죠. 마크롱은. 예. 참 이 악수라는 건데 사실 외교에서는 이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네. 자, 근데 일단은 오늘 아침에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백악관 측은 사드 문제는 주요 의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단 미국산 자동차 판매에 대한 장벽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미국으로 과도한 양의 중국산 철강이 들어온다, 이런 측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한미 FTA나 관세 문제, 이게 이제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한미 동맹 자체 문제, 북핵 문제, 사드 문제, 이런 게 주의지가 될 줄 알았는데, 역시 트럼프의 마음속에 있는 거는 무역 적자 해소 문제, 네.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지금 오늘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대책이 갖추고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로 한미 FTA 체결한 이후로 한미 간의 무역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호혜적으로 증가했다. 두 번째로 한국의 수입에서 미국의 수출품의 비중이 훨씬 늘었다. 그러니까 단지 한국의 지금 경제가 수입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총체적인 수입이 줄어서 미국의 수입이 많이 안 늘었을 뿐이다. 그다음에 무역 상황에 있어서도 자동차나 철강에 있어서는 한국이 좀 이득을 봤다고 하면 농업 분야 같은 데는 한국이 굉장히 미국의 농산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측이 다 이득을, 총체적으로 보면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향후에 더 양국에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는 돼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비스 분야 같은 거는 무역 수지에 이제 이게 그 계산이 안 되는데 지금 굉장히 이제 서비스 수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자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무기 구입을 1년에 연평균 4조 정도 이렇게 우리가 구입하는데 이것도 지금 상품 수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거 다 종합하면 미국이 결코 손해보고 있지 않다. 이런 정책을 지금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할 것이다, 이제. 네네. 예? 그 북핵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북핵 문제도 뭐 기내에서 지금 회견하셨잖아요.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또다시 미국의 입장을 더 받아들이는 쪽으로 또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핵을 궁극적으로 포기시키려면 1단계로 동결시키고 2단계로 궁극적인 포기로 가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데 1단계로 동결시키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되고 그 협상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위해서 우리가 한미 간의 협의에서 뭔가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런 식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기내에서 이제 그 회견하신 거 보면 일단은 북한이 동결을 해야 협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트럼프의 그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거의 유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북핵 문제는 별 이견이 없으리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이게 북핵 문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지금 방위 분담금 문제 말이에요. 방위 분담금. 네. 이 미국 측은 이 방위비 분담금 재논의도 이야기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기여가 너무 적다고 계속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잘 준비해 가셨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로 방위비 분담금이 1990년 이전에는 우리가 1원도 안 내던 겁니다. 근데 한국이 경제가 이제 발전해서 우리도 조금 미국의 그 도움에 대해서 기여를 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1991년에 생겼는데요. 그때 약 1,000억 원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그 9,000억이 넘기 때문에 그동안에 9배가 넘을 정도로 급상승했던 겁니다. 첫 번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산법에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기지 그 토지 이용료 이게 다 계산이 돼가지고 네. 엄청나게 일본이 기여를 많이 하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은 1원도 그걸 계산을 안 하고 있어요. 기지 사용료를. 네. 그러니까 이 한국의 그 지금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기지 사용료를 감안하면은 우리가 일본보다 더 많이 기여를 하고 77% 정도 기여하고 있어요. 일본이 70%라면. 네. 그러니까 이거 계산법의 착오다. 세 번째로는 그 무기 구입에 있어서 매년 4조 정도 구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평택으로 기지 이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총액으로 볼 때 9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러면 이거 다 감안하면은 한국의 기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크고요. 또 GDP 대비로 그러니까 나라의 능력에 대비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일본보다 높고 독일 같은 경우보다는 뭐 한 몇 배 더 큽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죠. 한국의 국방비를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증액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국방 기여도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도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안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좋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도 미국 측에서 좋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사드 문제, 이게 주요 의제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백악관에서 밝혔는데, 그러면 진짜 얘기가 안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주요 의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는 의제는 의제다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용사 그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얘기는 되는데 분명히 제가 느껴지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도 그렇지만 사드 문제도 큰 그 대의나 목적은 양국이 일치해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강경화 외교장관이나 본래 원치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양국 간의 최고위급의 합의이기 때문에 새 정부도 이걸 존중한다. 그 얘기는 결국 배치는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문제가 명분이 있는 게 미국도 국내법이 한미동맹보다 우선인 듯이 한국도 한국의 법 절차가 한미동맹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이 한국의 국내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킨 것이 지금 이미 드러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국민의 대미 인식, 그러니까 동맹에 대한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법을 지키는 게 한미동맹의 발전에 의해서 더 유익하다. 이렇게 설명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사드 문제도 결론적으로 나올 건 분명합니다. 결국 배치는 하되 그러나 양국의 동맹에 유익하도록 그 법적인 절차에 한 채 차질이 없을 정도로 하겠다. 그것을 미국은 양해한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내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네. 끝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그리고 각자 언론 발표문을 통해서 이제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을 하는데 이 기자들과의 문답은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잖아요. 러시아 커넥션스, 러시아 연계설. 그래서 참 우리가 볼 땐 좀 섭섭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기자회견하면 미국 기자들이 대부분 미국 국내 문제만 물어봐요. 그러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이 마치 덜 중요한 듯이 보여줄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한미 정상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을 일부러 안 받기를 원하는 걸 우리 정부가 간파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 대신에 이제 어떤 논의가 있었다는 거 설명은 하실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사절단 함께 갔죠, 그죠? 네네. 근데 어떤 분들이 갔어요? 52분이라 그러는데요. 대표격으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고 삼성전자 대표에서는 권오현 부회장,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는 정의선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직접 가시고 구본준 LG 부회장,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건설협회장, 대한건설협회장 유지연 신한건설회장이 가시고요. 그 다음에 백성택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요번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건설업체에서 많이 가서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하려고 1조 달러 투자를 합니다. 건설 투자. 거기에 우리가 좀 수주할 가능성을 좀 모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결국은 선물 보따리라고 하는 7조 원 정도의 선물 보따리를 준비했는데 그 주 내용은 현대차가 알겠습니다. 31억 달러 투자하고 삼성전자가 3억 8천만 달러. 그 다음에 LG전자도 테네시주에 2억 5천만 달러 세탁기 공장 세운다. 이런 등등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많은 선물도 가져가니까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외교에서는 이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네. 자, 근데 일단은 오늘 아침에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백악관 측은 사드 문제는 주요 의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단 미국산 자동차 판매에 대한 장벽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미국으로 과도한 양의 중국산 철강이 들어온다. 이런 측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미 FTA나 관세 문제, 이게 이제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한미 동맹 자체 문제, 북핵 문제, 사드 문제 이런 게 주의제가 될 줄 알았는데 역시 트럼프의 마음속에 있는 거는 무역 적자 해소 문제,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지금 오늘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대책이 갖추고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남쪽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 DC에 도착한 이후에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서 헌화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죠. 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만남, 이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상황인데요.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와 현안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전략까지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처음으로 만나는 일정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을 이제 만찬에 초청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악수를 조심하라. 트럼프의 악수를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네. 참, 이런 경우도 없었어요. 과거에는.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예측 불가능하다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그 행동을 하나의 그 외교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메르켈 총리하고 악수하는 장면에서 메르켈 총리가 여성 정치인인데 악수를 하자고 하는데 일부러 외면하고 피하고,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엄청나다는 것을 불만을 표시한 건데, 예. 한국에 대해서 그런 장면이 나오면 이건 정말 곤란하죠. 아니, 그 악수 하자고 그러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다른 구두로 앞으로 무역 불균형 시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독일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무례한 정치인이다, 트럼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안 좋을 텐데 그런 행동을 하는지 독일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보기가 아니고 제 3자가 볼 때도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베 총리하고 악수할 때도, 예? 네. 엄청나게 꽉 찐 모양이에요. 그러고서 막 끌어당기고 악수할 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력이 참 대단한 모양이에요. 네, 예? 아베 총리가 이제 빼려고 그러는데 꽉 붙잡고 안 놔주면서 자기 왼손으로 갖다 또 그 아베 총리의 손등을 이렇게 쓰다듬고 정말 착하다 이렇게 아주 그냥 자기 마치 애완견 다루듯이. 그러니까 아베 총리도 속으로는 기분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근데 이제 프랑스의 새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은 네. 거꾸로 그걸 역용해서 자기가 젊은 지도자인데 정치적 강단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것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제 풀려고 그러는데 계속 잡고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오히려 당혹하게 만들어서 그 이후로 지지도가 훨씬 올라갔죠. 마크롱은. 예. 참 이 악수라는. 실제로 한미 FTA 체결한 이후로 한미 간의 무역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호혜적으로 증가했다. 두 번째로 한국의 수입에서 미국의 수출품의 비중이 훨씬 늘었다. 그러니까 단지 한국의 지금 경제가 수입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총체적인 수입이 줄어서 미국의 수입이 많이 안 늘었을 뿐이다. 그다음에 무역 상황에 있어서도 자동차나 철강에 있어서는 한국이 좀 이득을 봤다고 하면 농업 분야 같은 데는 한국이 굉장히 미국의 농산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측이 다 이득을 총체적으로 보면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향후에 더 양국에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해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는 돼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분야 같은 거는 무역 수지에 이제 이게 계산이 안